그 시험장 안에서의 긴장감이라는 걸 떠안고 그 지문을 생각해내야 되라고 했을 때 필수적이었던 단어들은 몇 개가 생각날지언정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변별이다. 경기여고는 서술이 변별이다. 변소영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여고 전문이시죠? 네. 계속 경기여고만 하셨어요? 네, 제가 작년부터는 경기여고만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여고가 뭐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경기여고는 네. 다른 여고들과 마찬가지로 네. 좀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방대한 편이고, 문제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나오는 프린트가 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교재를 좀 찾아보니까 순서가 다 뒤섞여서 하나씩 이제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프린트가 어떤 교재에서 지문들을 갖고 와서 만들어진 유인물이라는 얘기신 거죠? 학교에서 배포해주는 프린트가.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프린트가 나오는 시점이 보통 이제 4월달 들어가서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뒤에 갑작스럽게 그 프린트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때그때 소화해야 되는 양이 좀 많아지는 부담이 좀 있는 학교입니다. 아, 미리 안 주고 4월 가서 이제 차곡차곡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막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교재에서 이렇게 모아 온 거라는 얘기신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교재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차적으로 나가는 거면 미리 대응이 좀 가능한데 이게 어떤 날은 국어에서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 오면 이번엔 사과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린트의 비중이 커요? 네, 큰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교과서 한 개과에 한 개예요? 한 개과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2과가 들어간다, 아니 뭐 4과, 6과, 7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좀 됐었는데 그렇게 하나씩 나가는 거는 사실상 출제 비중도 굉장히 좀 적은 편이라 첫날 저희가 다 나갈 수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올림포스 2에서 들어가는 거라서 여기 있네, 올림포스 2. 네네. 그것도 이제 4개과씩 잘라서 가는 건 어렵지는 않은데 그 교재에 관련된 진도부는 학원에서 3월 한 셋째 주 정도면 거진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진도기는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에 들어가게 되는 그 유인물, 거기서 나오는 비중이 이제 올림포스랑 겹쳐져서 거의 시험에서 이제 절반 이상이 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3월달에 막 열심히 달리다가도 4월달 거의 한 둘째, 셋째 주까지 계속 프린트가 나오다 보니 그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도 부담대로 걸리고, 그때 가서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영어적인 기초가 약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서술을 대비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빚어지게 됩니다. 프린트는 그러면 주로 독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드렸던 그 교재에서 두서없이 나오는 프린트 플러스 선생님들이 이제 선별을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한 세트가 더 들어가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한 과에다가 올림푸스 4과에다가 프린트에다가 모의고사 한 세트. 네, 맞습니다. 이게 범위예요? 양 되게 많네요. 굉장히 많은 편이고 개별적인 지문으로 추려보면 42개에서 6개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요. 그것들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교재, 올림포스랑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별도로 나눠주는 그 프린트에 있는 부교재랑 해서 서술형이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 10문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굉장히 많은 편이고 1학기 때는 사실 40문제까지 육박하진 않았었고 36문제에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번에 2학기 들어오면서 40문제 그리고 39문제, 8문제 이렇게 좀 문항도 많고 양도 많고 양이 많은 게 숙명의 양이 많다 그랬는데 맞아요. 그에 육박하는 양이에요? 숙명이 더 많아요? 숙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번에 기출문제 풀이하면서 좀 보다 보니까 그 학교는 그래도 교과서에 대한 비중과 그리고 부교재 중에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단어 암기가 있잖아요. 단어 암기만 좀 철저하게 해주면 머릿속에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이렇게 1대1 대응이 좀 가능한 편이에요. 근데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어법 문제라든지 서술형 문제에서 일단 항상 3개 학교, 여학교를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서술 같은 경우에는 모든 단어를 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숙명이나 진성 같은 경우에는 관사를 붙여서 명사랑 선생님이 좀 이렇게 조합을 미리 해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이 어순을 좀 생각을 해보고 여기 어순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내가 품사를 좀 고쳐야 된다, 수일치를 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좀 끝나는 편인데 경기여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내용이 뭐였지부터 본인이 좀 생각을 해서 여기에 들어갔었던 문장에서 내가 조금 요런 부분으로 봤었어 했던 그런 단어들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단어 추가도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상황에 내가 봤던 문장이 혹시라도 불확실하다면 사실상은 그 어법에 대한 그 워드 오더를 다 본인이 떠안고 가야 되는, 그래서 어법 그 수정 그리고 워드 오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단어 추가까지. 그러니까 세 개를 약간 비교를 하자면 네. 숙명하고 진선은 다 나열해서 네네. 그 안에서 따박따박 나오는 건데 네네. 경기요고는 그 안에서 어떻게 믹스되고 변형돼서 나올지 네네. 모른다는 얘기인 네. 거죠. 그래서 단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단어에 해당되는 게 한정사에 포함되는 관사까지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한테 관사까지 알아서 넣으라는 요청은 굉장히 좀 까다롭거든요. 단어 문제인데 관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뭐 내가 어학적으로 조금 뛰어나다 한 친구들이라도 네. 그 시험장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가지수가 늘어나는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그래도 50분이라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한데 그렇게 나오는 문제가 대략 3문항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와요. 맞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를 한 문항만 틀리는 친구들은 좀처럼 없어요. 그렇게 틀리는 친구들은 내가 실수했어 정도인데 하나에서 그렇게 막혀서 뭐였지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게 되면 사실 그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나오는 세 문제 보통은 다다닥 틀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죠. 이게 새 학교가 난이도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진선이랑 숙명은 직접 제가 대비를 해본 적은 없고 문제만 본 상황인데 진선 같은 경우에 워낙에 그 본문 변형이 좀 심하다 보니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안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붙여주셨을 때 내용 자체가 틀어지진 않겠지만 읽고 해석하는 능력이 좀 출중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숙명은 양적으로 특히 이제 단어에 대한 압박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대비가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선에 비해서 독해가 상당히 까다롭다 이거는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변형이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술에서 훨씬 더 여기서 그냥 한번 우리가 변별을 해보자 이렇게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서술이 변별 포인트다. 네.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왜냐면 그 다른 학교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나 네. 중학교 3학년에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게 좀 연결해서 수업을 지금 봐주시는 선생님들이 보실 때도 네. 경기요구는 왜 그런 거를 안 줬을까? 그런 단서를 왜 안 줬을까? 까다롭다. 네. 이해가 안 된다. 라는 평들을 좀 해주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무래도 경기요구는 정말 품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완성도를 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경기요구 한 번만 딱 정리해서 서술형, 어법, 어휘, 독해 이렇게 나눠서 품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네. 서술이 제일 중요한 거고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다 내가 덜을 붙여야 되고 그게 이렇게 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꼭 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네. 학교 선생님들의 의도는 간단하실 거예요. 뒤에 수식이 붙었으면 명확한 명사니까 그걸 붙여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한국어 해석이 안 나온 상황에서 애들한테 읽고 그 부분에 대한 서술을 맡긴다고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가 받던 지문이고 친숙하지만 그 시험장 안에서의 긴장감이라는 걸 떠안고 그 지문을 생각해내야 되라고 했을 때 이게 필수적이었던 단어들은 몇 개가 생각날지언정 그걸 문장으로 만들어내는 건 당연히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변별이다. 경기요구는 서술이 변별이다. 어법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2개를 고르라는 요청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는 비교적 쉽게 고를 수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봤었던 어법 정도를 공부를 했다. 그럼 그거는 좀 쉽게 고를 수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처음 읽었을 때 좀 빠르게 눈에 안 보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일수록 읽어보고 내가 읽어보는 이 직독직해 안에서 형태가 이게 과연 적절한지 바꾼다고 하면 뭐로 바꿔야 되는지가 명확해야 된다. 근데 그 마지막이 조금 까다롭기는 해요. 부분 점수는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하나 2개를 고르라고 했을 때 하나가 틀리면 그냥 틀리게.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치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네. 네, 독해는 내가 철저하게 내용을 다 알고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 안에서 판단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 독해 지문 자체에 대한 변형이 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선지에서 내가 까딱하면 판단이 좀 잘못될 수 있다. 예, 그것만 좀 유념을 해주면 되는데 아이들이 막 정말 혼란스러울 정도로 판단이 애매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차분하게만 읽어보면 고를 수 있는 정도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휘는 원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도가 좀 높게 나오긴 했어요. 네. 22년도부터는 확실히 이제 수능 수준의 단어로 선생님들이 포커스를 조금 내리셨고 네. 주요한 부분은 숙명이랑 조금 비교를 해드리면 네. 숙명은 내가 암기했어. 그리고 위에 있는 문장이랑 밑에 있는 우리말이 매칭이 돼. 요거 정도가 되면 이제 충분히 내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거고 경기여고는 아직까지도 조금 좋아하는 게 영영풀이가 맞냐? 영영풀이. 네, 영영풀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학교마다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을 했었던 개포고 같은 경우에는 맥락에 맞는 뜻이 아니긴 하더라도 이 단어가 이런 뜻도 2번, 3번으로 갖고 있으면 맞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경기여고에서는 문제의 그 단서로 맥락상 맞는 영영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내가 이 단어는 알아서 시험 대비 때 좀 소홀했어. 소홀해서 내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는데 이 맥락상 그 뜻인지는 잘 모르겠어 라든지 아니라고 생각해라가 되면 또 이제 오답으로 들어가게. 맥락상이라는 게 또 하나의 장치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여고는 그 맥락상 영영풀이랑 그리고 항상 반이어, 동의어 이런 것들을 좀 추가적으로 알아놔야 그걸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든 걸 다 바꾸시지는 않으세요. 네. 근데 이제 뭐 5개라고 하면 2개에서 3개 정도는 이거는 동의어 혹은 이건 반이어로 알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축축 바꿔놨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판단이 빨리빨리 될 수 있는 5개라는 게 선지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출제가 되는 경향으로 지금은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